청나라 정부가 또 개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대. 돈은 없나 봐.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걷었고요. 그다음에 철도를 국유화 주차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철도 부설권을 판매를 했는데 그걸 다시 국가가 가져간 거야. 청나라 정부가 가져가고 그거를 담보로 외국한테 돈을 빌린 거지. 그러니까 철도를 담보로 외국 세력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를 갖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스촨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촨이 어딘지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여기서 스촨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 동네라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중국 남부 지방이에요. 동남아시아에 오히려 더 가까워. 어쨌든 그래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혁명파 중에 신군 세력 대부분 혁명파에 속해 있던 애들이에요. 군대 애들인데 신군이 우창에서 봉기합니다. 이 우창 봉기라고 해요. 이렇게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 봉기가 중국의 각 성으로 확산돼요. 그럼 여기 그래서 옆 동네로 이 봉기가 확산되고요. 각 성들이 청나라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때 순원이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해요. 어디서? 난징. 이때까지는 아직 청나라 있어요. 청나라 있는 와중에 중화민국을 수립한 거야 순원이. 그리고 본인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을 해요. 이때 청 정부가 혁명을 진압하려고 위안스카이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혁명파의 대빵은 순원이잖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도 혁명파애들 신군 세력을 진압하기는 힘들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 없어. 근데 순원 입장에서도 일단 중화민국을 세웠는데 이 청나라 정부랑 한판 뜨기엔 또 부담스러워. 본인도 못 이길 것 같아. 약간 서로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냐 짝짝꿍을 합니다. 그래서 순원이 위안스카이한테 가서 청나라 정부를 없애고 중화민국 수립을 인정해주면 너를 임시 대총통으로 삼아줄게. 그럼 위안스카이는 오케이 대신 청나라 황제의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서로 딜을 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위안스카이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서 청정부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청 황제가 퇴위되면서 청나라 1912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게 중국 역사상 드디어 그 황제 입각한 정치가 끝이 나는 순간이에요. 황제정이 끝나는 순간이고 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국민인 국가인 중화민국이 드디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립됩니다. 타협의 대가로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합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순원 임시 대총통으로서 중화민국을 처음 수립할 때는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응? 근데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하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요. 1912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다가 나중에 장제스가 국민혁명을 성공시키면서 국보를 완성시키죠. 그러니까 국민혁명을 완성시키죠. 그때 이 베이징 정부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베이징 정부는 1912년부터 1928년까지 존재합니다. 이해 가나요? 다시 해볼게요. 중화민국이 처음 수립될 때는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당시 임시 대총통 순원이었습니다. 근데 위안스카이가 본인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 그때부터를 나라 이름은 중화민국인데 수도가 베이징이라 해서 베이징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이징 정부는 장제스가 국민혁명을 완성시키면서 끝이 나요. 오케이? 근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왕인데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왕은 아니지만 본인이 모든 권력을 가져갔잖아. 그래서 혁명파 순원 세력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해요. 그러던 와중에 본인은 1916년에 사망합니다.